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암석, 광물. 자, 광물이 뭐라고 했어? 광물이 뭐라고 했어요? 광물. 암석이 있는 거죠.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이게 광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광물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암 광물.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가 광물이지만 또다시 그 알갱이들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걸 조암 광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감람석, 희석, 각섬석, 운모, 장석, 석영 이렇게 6개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맞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했던 게 화성암. 얘들아, 암석을 분류할 때 뭐에 따라 분류를 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요? 암석,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을 분류할 때는 뭘로 분류해? 색깔? 아닌데. 큰 분류잖아. 암석이라는 큰 분류 안에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3가지가 있거든. 이 3가지를 구분한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생성되는 과정. 생성 과정, 생성 원인이라고 얘기했어. 너네 복습 안 하니?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할 시간이 없으면 클리닉을 와야 돼요. 월요일, 수요일 6시, 8시 혹은 8시, 10시.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시. 1층에서 한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클리닉 시간에 들어와서 복습해야 돼. 암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생성 과정 혹은 생성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누면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지고 변성암은 원래 있던 암석들이 뭘 받아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면 변성암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화성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마그마가 어떻게 식느냐에 따라서 2종류로 나뉘었죠. 깊은 데서 천천히 식어서 입자 크기가, 알갱이가, 광물이 크면 깊은 데서 이루어진 암석. 뭐야? 심성암. 지표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없어서 입자, 광물의 크기가 매우 작은 그거는 바깥으로 빠르게 빠져나와야 되니까 마그마가 지표로 흘러나오는 걸 뭐라고 얘기해? 화산활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암 이렇게 분류했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분류표 적어준 거 기억나요? 화산암이면서 색깔이 밝으면 유문암, 화산암이면서 색깔이 어두우면 제주도에 있는 것 같은 새까만 암석, 현무암. 심성암이면서 색깔이 밝으면 금정산, 북한산,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샤대학의 관악산 이런 걸 이루고 있는 게 화강암. 깊은 데서 식어서 천천히 식었는데 입자가 크지만 색깔이 어두운 거. 그걸 뭐라고 했어? 반려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화성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화성암을 구분하는 기준은 생성 깊이. 생성 깊이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생성 장소. 또 다른 의미는 냉각 속도. 또 다른 의미는 알갱이의 크기.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야? 색깔이죠. 아까 밝다, 어둡다. 그러면 색깔과 같은 의미가 뭐라고 했어? 화학 조성. 또 다른 의미는 광물의 종류.
광물의 구성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밝은 색의 화산암은 유문암, 밝은 색의 심성암은 화강암. 둘 다 구성하는 광물은 비슷하죠. 뭐만 달라? 알갱이의 크기. 왜? 식는 장소, 속도가 달라서. 그래서 석영이나 장석 같은 애들이 많은 아이들이 밝은 색이라고 했고, 화산암이지만 어두운 색, 심성암이지만 어두운 색 반려암은 어두운 색 광물이 많으니까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죠. 맞아. 지난 시간에 요까지 필기하고 끝냈거든요. 기억납니까? 복습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과학 공부할 때는 예습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어설프게 읽고 와서 막 아는 척 하다 보면 정작 들어야 하는 내용을 잘 못 듣거든. 그래서 과학은 예습하고 미리 책 읽고 오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치만 뭐는 반드시 한다?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성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뭐 있었어? 암석 1번 화성암 했네. 자, 오늘은 두 번째, 자, 퇴적암입니다. 자, 선생님이 정의를 얘기할 때 퇴적암이 뭐였어요?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이라고 했죠. 맞아요. 자, 퇴적암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필기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지금은 설명을 들어야 돼. 사람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자, 퇴적암. 퇴적암의 정의는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퇴적물이 쌓여서 굳을 때까지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자, 선생님이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노래를 불러올 테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일걸? 아, 부끄럽네.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깨뜨려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이 노래 알아? 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닌가? 모르나? 이게 거꾸로 하면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모여서 무슨 물 모여서 바닷물. 여기 물은 커지는 쪽, 바위는 작아지는 쪽이거든. 엄청 교육적인 노래야. 바위돌이 깨지면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깨지면 자갈돌이 되고, 자갈돌이 깨지면 모래알이 된다잖아. 그러면 이렇게 깨지고 부서져서 입자가 작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풍화침식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퇴적암의 이 생성 과정을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고등 과정을 하면 좀 자세하게 배워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알려줄 거야. 왜냐하면 한 번 배울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고등 과정을 할 때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중등 과정을 중등 책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엄청 간단해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생성 과정을 얘기할 때 아까 기존의 암석들이 있었죠. 기존의 암석이 있는데 얘가 뭘 받았어요?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았어요. 풍화 침식이 아까 바위돌 깨져서 돌덩이가 되고 자갈돌이 되고 모래알이 되는 그런 과정을 풍화 침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풍화 침식을 하면 바위돌이 자갈도 되고 모래도 되고 진흙도 되고 이렇게 되면 생겨나는 게 뭐냐면 퇴적물이 생겨요.
자, 이 퇴적물이 생기면 아까 쌓여서 굳어진다고 했잖아. 근데 그냥 쌓이진 않아. 뭘 해야 되냐면 운반이 돼야 되고요. 운반했을 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퇴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퇴적작용이 일어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입자가 이렇게 표면에 입자가 막 쌓여. 큰 거, 작은 거, 뭐 작은 거, 큰 거와 이렇게 쌓이겠죠. 이동해 와서 쌓이니까 우리가 돌담을 쌓듯이 엄청 예쁘게 쌓이진 않겠죠. 자, 퇴적이 된 상태에서 이런 빈 공간들이 좀 많잖아. 그죠? 이런 빈 공간들이 보여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극이라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1000ml 큰 비커 있죠. 거기에 구슬을 왕구슬이랑 잔구슬을 준비해서 1000ml 안에 가득 차게 부어요. 그럼 어때? 왕구슬은 왕구슬끼리 만나서 쌓이면 그 중간에 빈 공간이 커, 작아? 크지. 근데 잔구슬을 담으면 촘촘하게 있으니까 그 사이 구멍이 작죠. 근데 여기에 물을 부어보면 들어가는 양이 똑같다. 그게 공극이 생겨있는 비율이라고 해서 공극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자 크기가 균질하면 공극률이 같아요. 근데 큰 구슬과 작은 구슬을 섞어. 그럼 어떻게 돼? 큰 구슬 사이에 빈 공간에 작은 구슬이 끼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을 부었을 때 원래만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지.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불균일할 때 저런 구멍들이 작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퇴적작용으로 인해서 공극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엄청 그 치밀한 쪼꼬바, 여러분들 쪼꼬퍼지 알아요? 완전 찐득찐득한 거. 걔는 잘 부서져, 안 부서져? 잘 안 부서지지. 왜냐면 안에 빈 공간이 거의 없거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거 알아? 이거 사과잼 들어있는 그 파이. 프렌치 파이. 프렌치 파이 어때? 프렌치 파이 부시면 어떻게 돼? 잘 부서지지. 부스럭부스럭 가루가 막 생기지. 그러면 그 가루가 잘 생기는데 부서진 단면을 보면 어때? 안에 막 겹겹이 있는데 빈 공간이 엄청 많죠. 그럼 빈 공간이 많으면 단단해, 안 단단해? 안 단단해. 자, 여기에 이렇게 공극이 많으면 우리가 암석은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지. 근데 빈 공간이 많아. 단단해질까, 안 단단해질까? 안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 퇴적작용에서 선생님이 칸이 모자라서 그림을 여기다 그렸는데 퇴적작용에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퇴적작용이야. 그러면 얘가 뭘 받냐면 여러분들 두꺼비집 만들어 봤어? 바닷가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두꺼비집을 만들기 위해서 손등 위에 모래를 가득 쌓았어. 모래가 막 이만큼 많아. 근데 그냥 손을 빼면 다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면서 두드리지. 그럼 어떻게 돼? 이만했던 모래가 점점 부피가 작아지죠. 그럼 왜 그럴까? 두드려서 다지기를 하니까 부피가 작아지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띄워져 있는 빈 공간 사이에 입자들을 막 채웠거든. 그래서 그걸 다지기를 해준다는 얘기잖아. 맞지? 우리 공부하고 다지기를 하는 건 내가 공부한 걸 잘 내 속에 넣기 위해서 잘 안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 다지기를 하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다져짐 작용이 있어.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다지기를 하는 건 다짐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다짐. 근데
입자들은 스스로 다져질 수 있어. 다질 수 있어. 야, 너 이리 와. 너 내가 눌러줄게.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이면 어떻게 돼? 무겁잖아. 그럼 우리가 통통통통 해주듯이 얘가 눌러주니까 입자 사이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겠지. 수동태야. 다져짐 작용. 스스로 다지는 게 아니고 다른 퇴적물에 의해서 당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다져짐 작용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막 입자 사이가 막 가까워져요. 이렇게. 입자들이 막 가까워져요. 이렇게 되니까 봐봐. 얘 다져짐 작용으로 공극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자, 공극은 감소했지만 여기 중간에 공극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공극이 감소했지 없어졌다고 안 했잖아. 그지? 그러면 또 다른 작용이 있어야 되네.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여기에 교결작용이라고 해서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지? 교결작용이 일어나면 막 이렇게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빈 공간이 있었으면 여기에 새로운 물질이 채워져요. 자,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이 빈 공간들을 다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 공극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치밀해지겠지. 단단해지겠지. 그렇게 해서 암석화 작용이 생겨야 돼. 암석화 작용은 어떤 작용일까? 암석화 작용은 암석화 작용은 암석이 되는 암석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암석화 작용은 단단해지는 과정이야. 이걸 거치면 비로소 뭐가 돼요? 퇴적암이 돼요. 우리 책에는 뭐만 나오냐면 풍화 침식 받아서 퇴적물이 운반 퇴적되면 다져져서 퇴적암이 된다. 이렇게만 나와요. 맞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자, 퇴적암의 종류.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면 퇴적암을 엄청 다양하게 배우게 돼. 쇠설성 퇴적암, 뭐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을 배우는데 우린 여기서 간단하게 배울 거야. 앞에 보세요. 퇴적암의 종류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 암석이 된다는 얘기야. 자, 보세요. 앞에 봐. 만약에 우리 아까 바위돌 깨뜨려 돌덩이 했지? 돌덩이 깨뜨려 자갈돌 했지? 자갈이 쌓이면 뭐가 될까? 자갈을 한자어로 뭐라고 한지 알아? 자갈력이라고 얘기해. 그럼 무슨 암이 될까? 역으로 이루어진 역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갈이 더 작아지면 모래가 된다고 했죠. 모래는 여러분들 한자 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사상누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사상, 모래 위에 누각, 집을 지어봤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무너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등 과정을 단단하게 안 하고 막 고등 과정 지금 막 고등 2 하고 있고 이런 애들도 있지, 친구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난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는 얘기야.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중등 과정을 탄탄하게 잘 다져야 그 위에 더 어려운 고등 과정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모래가 쌓이면 모래사. 무슨 암? 모래사자니까 사암.
모래보다 더 작은 알갱이가 뭐예요? 진흙. 진흙리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암이나 아니면 또 이암 중에 뭐가 있냐면 셰일이라고 있는데, 이 셰일이 입자가 되게 작은 아이거든. 셰일은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변성함 때 셰일이 변성될 때 뭐가 되는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 자, 그 다음에 바닷속에 석회질 물질. 석회질 물질이 쌓이면 뭐가 될까요? 석회암. 여러분들 아직 물질의 구성에 대해서 안 배웠잖아? 근데 나중에 물질의 구성을 하면 원자, 분자, 이온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온들끼리 결합하는 게 있는데,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해서 석회암이 될 수도 있고,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이 조개 껍데기, 산호 이런 껍데기들이 모여서 쌓이면 퇴적암이 됩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뽀글뽀글 거품이 나요. 우리 광물에서 묽은 염산과 반응하는 광물 한 개 있었어. 누구야? 누구예요? 방해석. 맞아. 채율이만 복습하고 오나? 잘했어. 복습하고 와야 됩니다. 방해석은 결합을 한다 했죠. 그 반응을 한다 했죠. 묽은 염산과. 근데 사실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화학식으로 쓰면 방해석과 석회암은 똑같이 씁니다. CaCO3.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석회질 물질이 쌓이면 석회암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자, 자갈이 쌓이면, 얘들아, 자갈은 막 이렇게 크잖아. 자갈돌이 이렇게 쌓이면 단단한 암석이 되겠냐? 그럼 사이에 뭐가 끼어야 돼? 모래도 끼고, 모래 알갱이도 끼고, 그 사이에 진흙 같은 애들도 이 사이에 끼어야 단단해지겠죠. 그러니까 여감은 자갈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면 O야, X야? X야. 사암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진흙 같은 아이들이 끼어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뭐야? 퇴적암에서만, 온리 퇴적암이야. 되겠어? 온리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하겠죠? 퇴적암에서만 나타나니까. 퇴적암 파트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층리, 두 번째는 화석. 자, 층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페스츄리 보면 층층이 구분이 되어 있지. 요즘에 유행하는 게 왜 페스츄리 식빵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 그럼 식빵을 한 겹 얇게 뜯어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게 하나의 통째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층이 있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떤 지역에 갔는데 층이 쌓여 있는데 막 여기 층이랑 여기 층이랑 막 다르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런 구조, 층리는 층을 이루는 줄무늬예요. 줄무늬. 근데 층을 이루는 줄무늬인 층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자, 층리가 형성될 때 어떨 때 형성이 될까? 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달라져. 자갈돌이 막 쌓이다가 모래가 쌓여. 구분돼, 안 돼? 구분돼요, 안 돼요? 자갈은 입자가 크고 모래는 입자가 작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는 다시 입자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자, 뭐냐면
입자의 종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자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퇴적물에서의 입자는 뭘 말해? 퇴적암에서의 입자는 퇴적물 입자겠죠. 그러면 퇴적물의 종류가 달라져. 이거는 뭐야? 여감이냐, 사암이냐, 이암이냐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색깔이 달라져. 붉은 모래가 쌓인 거랑 노란 모래가 쌓인 층이 구분돼요, 안 돼요? 되겠지. 붉은색 층과 노란색 층이니까. 여러분들 직접 가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만 봤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있죠. 그랜드 캐니언은 엄청 많은 퇴적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거든. 근데 그랜드 캐니언 보면 전부 다 가로로 줄무늬가 있잖아. 쭉 연속된. 그런 게 층리라고. 근데 거기 보면 진한 색도 있고 연한 색도 있고 그러면 아 저게 층이 구분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겠지. 맞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크기야. 왜 선생님이 아까 종류로 크기를 반대로 했냐면 자 퇴적물의 종류는 예를 들면 자갈이냐 모래냐의 차이이고 퇴적물의 색은 예를 들면 붉은 모래이냐 아니면 황금 모래이냐의 차이야. 근데 선생님 종류가 크기의 차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크기의 예시는 뭐냐면 왕자갈과 잔자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자갈인데 굵은 자갈이 쌓인 층과 짠짠한 자갈이 쌓인 게 층이 구분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되겠냐? 자 그러면 화석은 뭐야? 여러분들 화석이 뭐예요? 자 참고로 화석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화석 뭐 있어? 대표적인 게 공룡뼈 화석, 나뭇잎 화석, 물고기 화석, 그죠? 얼음 속에 갇혀있던 매머드 이런 것들이죠. 뭐야?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가 뭐예요? 시체입니다. 유해나 흔적이 지층이나 암석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 봐봐 유해 시체도 있는데 흔적도 되냐면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게 뭐야? 어디야? 경남 고성에 공룡박물관도 있고 공룡축제도 하죠. 그게 뭐야? 공룡 엑스포 하잖아. 근데 공룡들이 남긴 게 뭐야? 공룡 발자국. 발자국 화석도 화석이 되거든. 흔적. 어떤 생물이 굴을 파고 살아서 그 굴이 암석 속에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것도 화석이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왜 화석은 퇴적암에서만 생길까? 자 화성암 우리가 앞에서 배웠으니까 화성암을 생각해봐요. 화성암이 생성되려면 뭐가 생성돼야 된다 했어 먼저? 누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라고? 누가 식었어 화성암은? 앞으로도 똑같고 뒤로도 똑같은 누구? 마그마. 마그마는 암석이 녹아서 생긴 게 마그마잖아. 그러면 어떤 층에 퇴적암에 화석이 있었어. 근데 이 퇴적암이 화성암이 되려면 녹아서 뭐가 돼야 돼? 마그마가 돼야 되지. 그럼 녹을 때 화석은 안 녹고 가만히 있겠어? 아니죠.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되었다가 식어서 화성암이 되니까 화석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변성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바뀐다고 했잖아.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면 화석이 제대로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쌓이는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로 한 개만 얘기하면, 자, 운반이 되어서 퇴적작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퇴적작용이 잘 일어나는 장소는 어딜까요? 자, 퇴적작용이 잘 일어나는 장소 1번 공기 중, 2번 물속. 어딜까요? 예를 들어서 모래사막 있어. 우리 사막에 모래 언덕 사구들이 많잖아. 내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어. 아, 저 모양의 모래 언덕을 따라가면 집에 갈 수 있다. 이러면 죽어요. 왜?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모래는 계속 이동해서 이쪽에서 언덕을 만들었다가 사라지고 저쪽에 언덕이 만들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막 안에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땅 위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퇴적물이 흘러가고, 물이 흘러도 퇴적물이 흘러가고, 비가 와도 퇴적물이 쓸려가고, 그러면 땅 위에서 퇴적물이 잘 퇴적이 될 수가 없겠죠. 어디에서 제일 잘 일어난다? 물속 환경에서 제일 잘 일어납니다. 됐습니까? 자, 요까지가 퇴적암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필기합시다. 자, 우리 퇴적암까지 했죠? 한정아 힘들지? 조금만 더 하고 시작. 자, 세 번째는 변성암이에요. 자, 변성암은 이름이 다 우리가 암석들이 한자어로 되어 있었죠. 그럼 변성암에서 변은 무슨 변일까? 변할 변. 성은? 성질. 그지? 그럼 변성암은 뭐가 변했어? 성질이 변했어. 왜 성질이 변하냐면 열과 압력을 받거든. 자, 해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손가락이 지금 예쁘게 딱 살점이 예쁘게 붙어 있는데 여기 뜨거운데 손이 탁 닿였어. 아, 뜨거워.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있으면 손이 뻘겋게 변하지. 그러다가 더 심하면 물집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성분이 변한 거지. 맞아?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잘 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빵틀에 딱 넣어서 오븐에 굽잖아. 열을 가했지. 그러면 나왔을 때 빵이 되었을 땐 더 이상 밀가루의 성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성질이 바뀌어.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성암은 기존 암석이 뭐를 받아서? 열과 압력에 의해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봐봐. 퇴적암도 아까 앞에서 기존의 암석이 풍화침식을 받았죠. 화성암이 될 때도 기존의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됐죠. 그죠? 그러면 암석들이 서로 다른 걸로 막 바뀌네. 그게 나중에 이것까지 하고 나면 배우게 되는 암석의 순환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해. 자, 그런데 암석이 성질이 변할 때 이 종류가 변성암에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뭐 배웠어? 여암, 사암, 쉐일, 이암, 쉐일 이런 거 배웠지? 그지? 사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되면 무슨 암이 되냐면 사암은 뭐 돼? 사암. 사암은 규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석회암. 석회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대리암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대리석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대리석은
광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대리석이 아니고 대리암이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화강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마암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암 중에 쉐일 있었죠. 이 쉐일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로 적을게요. 쉐일의 변성작용. 자, 쉐일은 여러 가지 변화를 하거든. 자, 쉐일이 있는데 만약에 열을 받았어. 쉐일이 열을 받아서 굽히잖아. 그러면 뭔 암석이 되냐면 혼펠스라는 암석이 되는데, 이 혼펠스의 특징은 치밀하고 단단해.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도자기 생각해보자. 우리 고령토로 반죽을 해서 도자기는 진흙에서 반죽했을 때는 단단해, 안 단단해? 안 단단하죠? 근데 그거를 가마에 넣어서 구웠단 말이야. 그러면 열을 줘서, 거긴 압력은 안 줬잖아. 열을 줘서 변화시키니까 단단해지죠. 조직이 엄청 치밀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있는 물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가까워지거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열과 압력을 동시에 줍니다. 자, 열과 압력을 동시에 주면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 쉐일이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열과 압력을 쬐끔 받았어. 그러면 슬레이트. 선생님이 이게 영어 이름이 더 익숙한 전파남이 돼요. 슬레이트 전파남이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4단계로 얘기해요. 전파남이 변성작용을 또 받으면 천매암이라는 게 되고요. 천매암이 또다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암이 또다시 변성작용을 받으면 편마암이 돼요. 근데 우리가 책에서 천매암 이런 것들은 안 배우거든요. 고등부에서 배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편암이 되고요. 다시 이 부분이 편마암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변성암의 정의가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한다 하는데, 이 기존 암석에 변성암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쉐일이 전파암이 됐어. 전파암은 무슨 암이야? 변성암이죠. 변성암이 열과 압력을 더 받아서 편암이라는 변성암이 됐죠. 편암이라는 변성암이 열과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면 편마암이 됐잖아. 그러면 기존 암석에 변성암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성암이 변성되고 변성암이 변성됐잖아. 맞죠? 그래서 전파암에서 편마암으로 갈수록 변성이 된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변성 정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편암과 편마암에서 나타나는 구조가 염리 구조가 있어요. 염리랑 비슷한 글자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뭐야? 퇴정암에서 나타나는 층리. 층리는 규모가 커. 근데 염리는 뭐냐면, 층리는 층과 층이 쌓여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염리는 그냥 암석 조각을 딱 봐도 그 안에 막 줄무늬가 있어. 퇴적암이 봐봐. 퇴적암이 층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얘를 뽑으면 이 층리를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근데 변성암은 얘 하나를 떼서 봐도 그 안에 이런 작은 줄무늬, 염리라는 거는 작은 줄무늬다. 미세한 줄무늬들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작은 줄무늬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줄무늬 중에서 편암에서 보이는 것과 편마암에서 보이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염리 구조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자, 편함에서 나타나는 염리 구조. 이 염리 구조에서 편함에서 나타나는 거는 편리 구조예요. 편리야, 편리. 염리 중에서 편리야. 이거 어떻게 생성되는지 보여줄게. 자, 암석에 광물들이 막 이렇게 있었어. 근데 압력을 이렇게 줬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서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위아래로 주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주면 얘가 이렇게 가로로 눕죠. 맞아.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광물들이 어떻게 돼? 얘를 양쪽에서 누르면 얘들이 이렇게 서겠죠.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광물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압력을 이렇게 위아래로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가로로 누워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수평으로 압력을 주면 수직으로 서고 수직으로 압력을 주면 수평으로 눕잖아. 그러면 이 편리 구조는 뭐다? 편리는 압력의 무슨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광물들이 배열되어 나타나는 줄무늬입니다.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광물들이 배열이 되니까 줄무늬가 나타나요. 근데 자, 여기서 편마암이 되면요, 편마암이 되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편마구조라고 하는데 중학교 책에서는 편마구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편마구조는 뭐냐면 얘들이,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막 이렇게 꽃 심어 놓고 나무 심어 놓고 이러면 거기 앞에 큰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정원석 같은 거 갖다 놓잖아. 그러면 그런 돌이 이렇게 있으면, 암석이 있으면 어때? 이 안에 막 이렇게 막 줄무늬 같은 게 있잖아요. 기억나요? 이런 구조가 편마 구조거든. 그러면 이 편마 구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이 편마 구조는 이 염리 상태를 뛰어넘는 거잖아. 그래서 더 강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밝은색 광물은 밝은색 광물끼리 또 어두운 색 광물끼리 모이게 되어서 모여서 줄무늬가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암석 속에 막 우리 막 어떤 공원 같은 데 가면 암석 바위에 막 흰색 까만색이 막 줄이 막 휘몰아치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편마 구조거든. 그래서 선생님 아파트에서 여러분들한테 편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집에 가다가 선생님이 이걸 사진을 찍었거든. 근데 어디 뒀더라? 선생님이 여기 있네. 자, 이봐. 여러분도 이봐봐. 줄무늬가 흰색, 까만색이 막 나뉘어져 있지. 봐봐. 그지? 이거는 굽이치진 않았지만 이 옆에 보면 굽이치는 물결 무늬가 보여. 근데 어쨌든 이렇게 흰색, 까만색이 따로 분리되는 걸 편마구조라고 얘기해. 맞지? 완전 흰색, 까만색을 누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 그지? 홍철아 봐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편마암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이거 말고 더 막 굽이치는 걸 찍었는데
밤이라서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지웠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조금 밝을 때 찍어가지고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줄게요. 편마 구조는 어떤지 알겠죠? 훨씬 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편마 구조는 우리가 실험하기가 좀 어렵고요. 편리 구조는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식빵이 말랑말랑하잖아. 그러니까 식빵 안에 말랑말랑한 젤리, 뭐 힘을 조금만 줘도 모양이 잘 변하는 건포도나 이런 것들을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건포도가 들어있는데 식빵을 위아래로 쫙 누르면 안에 있는 건포도가 옆으로 줄무늬가 생겨요. 근데 식빵을 가로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빡 누르면 건포도가 이렇게 위아래로 일자가 되거든. 그래서 압력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된다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식빵 실험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변성함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변성함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 간단히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요 정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변성함이 열과 압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여기 홈페이스에 열만 받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압력만 받아서 변하는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는 종류가 있고요. 이 열 압력뿐만 아니라 뜨거운 유체, 증기나 액체에 의해서 변성이 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유체에 의한 변성작용까지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고등과정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필기해 봅시다.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암석을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런데 암석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처음에 3번 암석이었구나. 자, 그러면 자, 4번 암석의 순환. 순환이 뭐예요? 순환. 계속 돌고 돌아. 근데 계속 돌고 도는데 막 저기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 이런 게 있어? 아니지.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 영역만 돌잖아. 여러분들 부산대 가봤어? 부산대 전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부산대 안에까지 가려면 진짜 힘들지. 그래서 뭐해? 부산대 지하철역 앞에서 셔틀버스 타지. 순환버스. 부산대학교 순환버스 타면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꼭대기 운동장 찍고 다시 내려오면서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일정한 영역 안에만을 도는 걸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순환은 돌고 도는 거. 혹시 저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없었지. 절에 다니는 사람 있어? 절도 없. 너네 다 무교야? 좋네. 절에서는 무슨 사상을 얘기해? 윤회 사상을 얘기하지. 여러분들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어? 거기에 보면 염라대왕한테 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환생을 할지가 결정이 되잖아. 그지? 근데 윤회라는 건 태어나서 죽고 또다시 태어나서 죽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회가 어떻게 보면 순환의 의미겠지. 그지? 근데 순환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렇지도 않고 무생물로 태어났다가 생물로 태어났다가 나무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암석의 순환이라는 건 봐봐, 결국에 돌고 돈다는 건데 항상 쌤이 마그마도 기존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는 거고, 퇴적물도 기존 암석이 부서져서 퇴적물이 되는 거고, 변성함도 기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가 화성암입니다. 자, 여기가 퇴적암이에요. 자, 여기가 변성암이라고 쳐보자. 자, 그런데 화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반드시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마그마가 되는 단계가 필요하죠. 맞죠?
그러면 마그마가 되어서 식어서 굳으면 화성암이 되잖아. 퇴적암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퇴적물. 자, 퇴적물 단계에서 굳어져서 퇴적암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퇴적물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풍화와 침식 과정이 필요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변성암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변성암이 되기 위해서는 열과 압력을 받아야 변성암이 되죠. 맞아. 근데 이봐라. 화성암이 다시 녹을 수 있어요? 화성암 다시 녹을 수 있어요? 녹을 수 있지. 그러면 화성암이 다시 마그마가 되어서 또 다른 화성암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퇴적암이 녹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고, 변성암이 녹으면 마그마가 될 수 있으니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이 모두 화성암이 될 수 있죠. 자,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화성암이 풍화 침식 받을 수 있고, 변성암이 풍화 침식 받을 수 있고, 퇴적암이 다시 풍화 침식을 받을 수 있죠. 맞아요. 자, 변성암이 다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또 다른 변성암이 될 수 있다. 화성암이 열과 압력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 퇴적암이 또다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화성암이 또다시 화성암과 변성암과 퇴적암이 될 수 있고, 변성암이 또 다른 변성암과 화성암과 퇴적암이 될 수 있고, 퇴적암이 또 다른 퇴적암과 화성암과 변성암이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순환입니다.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거, 자, 5번째는 토양의 생성입니다. 자, 토양의 생성에서 이거 선생님이 한 칠판에 끝낼 건데, 첫 번째, 토양이 생성되기 위해서 아까 뭐가 생겨야 된다고 했어요? 무슨 작용? 풍화 침식 작용. 그래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나야 돼. 근데 이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과정이 3가지가 있어요. 물의 어는 작용, 식물 뿌리의 작용, 압력의 변화. 근데 압력이 변화되는 거는 사실은 감소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 여러분들, 물이 보통 물질과 다르죠? 보통 물질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 지식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똑똑똑똑인이 만들어질 수 있었죠. 왜냐? 자, 모든 물질은 고체일 때 입자의 배열이 균질하고, 액체일 때 입자 배열이 약간 느슨해지고, 기체면 완전 느슨해져서 부피가 많이 증가하죠. 근데 물은 어때요? 물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작아져요? 페트병에 물 가득 넣고 얼리면 어떻게 돼요? 페트병 터지죠? 그러면 부피가 커져, 작아져? 커지지. 물만 유일하게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보다 부피가 더 커요. 가벼워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잖아. 빙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빙하기가 되어서 얼음이 얼면 이 얼음은 무거워져, 가벼워져? 가벼우니까 물 위로 떠오르죠. 우리 얼음컵에 얼음을 담고 물을 부으면 얼음이 떠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빙하기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표면으로 떠올라.
그러면 표면이 싹 다 얼면 이 얼음이 바깥의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 밑에서 생명체가 살아남아. 그래서 진화를 계속했어. 근데 만약에 일반적인 물질처럼 물도 고체가 됐을 때 부피가 더 작아져서 무거워지면 가라앉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닥부터 표면까지 깡깡깡깡 얼겠죠. 그러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빙하기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진화된, 많이 진화된 생명체인 인간이 탄생할 수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을지도 몰라요. 아직도 원시 시대일지도 몰라요. 그죠? 모든 게 사라지고 새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물이 얼면, 자, 물에 어는 작용은 물이 얼면 어떻게 돼?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부피가 커져. 그러니까 생각해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틈이 생겨가지고 이 틈에 물이 들어갔어. 그 물이 채워졌는데 추워져서 얼어. 그럼 어떻게 돼? 이 틈이 커지겠지. 맞죠? 근데 여름이 되면 이 얼음이 녹아서 없어지잖아. 그래서 빈 공간으로 있다가 이제 비가 오면 또 여기 물이 차겠지. 얼어. 얼면 또 부피가 커지지.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커지다가 바위가 쩍 쪼개지는 거야. 풍화침식 맞죠? 맞지? 그래서 이 풍화침식 작용은 뭐 물, 바람, 뭐 생명체 등에 대해서 생물 이런 것들이 뭐야? 풍화침식은 아까 어떻게 됐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더 작은 입자로 만드는 과정이 풍화침식이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얼면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틈이 커지죠. 그러다가 갈라지는 게 물에 어는 작용이에요. 자, 식물의 뿌리 작용 생각해보자. 식물의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죠. 왜냐하면 잎에서 증산작용을 해서 물을 빼내가면 식물에 물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뿌리에서 물을 끌어당겨 오잖아. 근데 뿌리에서 물을 끌어당겨 오면 우리가 왜 물이 부족한 데서는 뿌리가 막 밑에까지 막 여러 갈래로 파고 들어가. 왜냐하면 물이 있는 데 찾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나요? 본 적 있어? 이렇게 바위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서 막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어. 맞죠? 그럼 뿌리가 어떻게 되겠어? 물을 찾아서 계속 이 바위나 토양 틈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 뿌리가 계속 파고들면서 하면 어떻게 돼? 깨지겠지. 그래서 식물의 뿌리 작용은 식물 뿌리가 물을 찾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틈이 커지고 갈라지게 돼. 자, 그 다음에 압력의 변화. 이게 재밌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예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어. 막 너네가 뭘 잘못을 했어. 엄마가 막 화가 엄청 났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엄마가 들어가자 엄마! 화가 났어. 엄마의 압력이 커졌지. 그럼 어떻게? 책상 앞에 앉아서 딱 쪼그리고 있지. 맞지? 그 딱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엄마 마트 갔다 올 거야 하고 팍 갔어. 엄마 마트 갔다 오니까 집에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 엄마 있을 때는 이렇게 쪼그려져 있다가 엄마 비리리 띵 하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와 진짜 죽을 뻔했네.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컴퓨터도 켜고 밖에 나가서 냉장고에서 문 열어서 음료수도 마시고 막 어째? 나의 행동 반경이 커지죠. 나의 행동 반경이 부피라고 생각하면 어때? 압력이 크면 여러분들 보일-샤를 법칙 배웠잖아. 보일의 법칙에서 어때요?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작아지고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자, 이 압력의 변화는 뭘 말하냐면 우리 심성암 기억나요? 어디에서 식었어요?
지하에서. 맞지? 지하에서 천천히 식었지. 땅속 깊은 곳에서. 자, 땅속 깊은 곳에서 이 심성암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위에 뭐가 있어요? 다른 지층이 놓여 있죠. 그러면 이 지층에 압력이 막 가해지고 있잖아. 그 얘가 쪼그라져 있었겠지. 근데 어떻게? 이 위에 놓여 있던 지층들이 풍화 침식이 돼서 막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누르고 있던 힘이 사라졌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얘가 욱 커집니다. 근데 얘는 고체잖아. 고체는 액체나 기체처럼 마음대로 부피가 증가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밖에 압력이 제거되니까 안에서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빵 껍데기처럼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얘들이 껍데기가 우리 그 아까 얘기했던 페스츄리처럼 한 겹 한 겹 벗겨져. 그러면 중심에는 벗겨지지 않는 단단한 암석이 들어있겠지. 근데 봐봐. 이렇게 벗겨지고 나서 얘네들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잖아. 누르는 게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겼던 암석들이 지표에 드러나서 높은 곳에 있는 거. 그래서 설악산, 금정산, 관악산 이런 데 화강암들은 어디에서 원래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지하 깊은 데서 만들어진다 했잖아. 천천히 식어서 입자의 크기가 크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서 봐? 높은 산 위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던 지층들이 풍화 침식돼서 사라지니까 압력이 제거돼서 얘네들이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부피가 커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분이 변화해야 돼요. 성분이 변화되는 건 아까 선생님이 풍화 침식 작용, 퇴적암 중에 쇠설성 퇴적암,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런 게 있다 했지.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건 쇠설, 부셔서 가루가 되는 작용이고 얘네들은 화학적 풍화작용,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하수와 석회암이 만나면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거든. 지하수는 산성이고 산성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되면 석회암이 녹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석회 동굴이 생기지. 얘네 둘이가 화학 반응을 했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염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석회암과 방해석이었죠? 그러니까 염산에 녹잖아. 반응을 해서 거품이 부글부글 나잖아. 근데 지하수나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석회암으로 만든 뭐 조각 이런 거에 산성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 석회암이 막 녹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작용이 엄청 중요해지는 게 성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러분들 철 생각해봐. 철근이 녹슬면 무슨 색깔이 돼요? 녹이 피면 무슨 색깔이 돼요? 갈색, 붉은색 계열이 되죠. 그래서 얘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뭐냐면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하면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산화철은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붉은색 토양이 많이 만들어진 건 그 암석 속에 들어있던 철 성분이 산소와 결합해서 녹슬은 그 가루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풍화 작용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토양의 생성이라면서 왜 풍화 침식 작용이랑 성분 변화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토양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거의 다 됐는데 세 번째, 진짜 토양의 생성.
아까 선생님이 부른 노래를 생각하면 바윗돌이 부셔져서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모래, 자갈, 모래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원래 지구상에 있던 거는 뭐야? 암석, 돌덩이, 암석이라는 거지. 그럼 원래 암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반암이야. 근데 이 기반암이 공기 중에 드러나 있으면 물, 바람, 생물에 의해서 깨지고 부서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 기반암의 성분이 막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면서 막 성분들이 생기겠죠. 맞아. 이렇게 생긴 거는 뭐냐면 모질물이야. 이 모질물의 근본이 누구야? 기반암. 이 기반암이 누구라고? 엄마라고. 엄마의 성분을 가진 물질이라서 모질물이야. 이 모질물은 어디에서 왔다? 기반암에서 왔다.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더 많이 모질물이 풍화 침식이 돼서 흙이 되면 이게 뭐야? 이게 표토가 됩니다. 자, 표토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여기에 풀이 자라고 여기에 나무가 막 자랍니다. 자,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떨어지겠죠. 이걸 분해하는 누가 생겨요? 미생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분해가 돼. 근데 분해된 성분이 표층에 쌓여 있잖아. 근데 비가 와. 이렇게 위에서 막 비가 내리잖아. 그러면 이런 성분들이 녹아서 이 밑으로 침출이 일어나. 그래서 표층의 물질이 침출되어서 밑으로 들어가면 얘가 심토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 토양에서 보면 토양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야? 기반암, 모질물, 심토, 표토 이렇게 단면이 형성돼 있겠죠, 지금. 근데 이거의 생성은 어떻게 돼? 기반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기반암에서 뭐가 생긴다고? 모질물이 생기고 모질물이 뭐가 됐어요? 아까 표토가 됐죠? 표토에서 다시 심토가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단면으로 보면 1, 2, 3, 4이지만 생성 과정으로 보면 1, 2, 3, 4 심토가 제일 마지막에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요거까지 그림 그리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필기를 하시고 자, 뒤에 보시면 그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림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아직 필기 잠깐만 선생님이 한 개만 추가로 아까도 추가 설명이 있어가지고 자, 이 풍화 침식이 물, 바람, 생물에 의해서 더 작은 입자로 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앞에 봐요. 이 풍화 침식 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어. 자, 잘 일어나는 조건은 첫 번째. 자, 바위가 깨졌어. 자, 바위가 깨져서 공기나 물과 닿으면 처음에 큰 바위 덩어리에서는 틈이 조금 생겼잖아. 근데 이게 확 벌어지고 나면 이 틈과 틈이 표면에 드러났으니까 더 많이 풍화를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표면적이 증가할 때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잘 깨지겠어? 자갈돌이 잘 깨지겠어? 자갈돌이 잘 깨지지. 표면적이 넓거든. 여러 개의 자갈로 되면 각각의 면적이 점점 증가하잖아. 그러면 표면적이 증가한다는 거는 반응하는 면적이 증가했다는 뜻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물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습하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잘 일어나. 그럼 습하고 기온 높은 데가 어딜까? 극지방이야, 사막지역이야? 사막지역. 사막이 습해요. 근데 사막이라는 것도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해서 밤이나 새벽이 되면 이슬이 잘 맺히거든. 그리고 또 적도지역. 더 더운 지역. 근데 우기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덥고 습하면 뭐가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져. 그래서 풍화가 잘 일어난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하세요.